안녕하세요. 주식코니의 혼입니다. 방송 계속 못해서 또 이렇게 출근 전에라도 또 출근 전에라도 들으시라고 이게 한번 또 마이크를 이 시간에 잡아봤어요. 예전처럼 좀 열정을 불태워서 좀 빠지지 않고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OMC 결과 발표 났죠? 0.75포인트 올리겠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은 0.75포인트 했다는 거 불확실성 해소로 잠깐 반등을 가는 것 같았지만 다시 시장은 또 밀리고 있거든요. 지금 뉴욕 주식이 다시 밀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좀 보시면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FOMC는 이번에 이제 울트라 스텝을 밟진 않았지만 연말에 금리를 기존 3.3에서 4.4로 인상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은 지속되고 오히려 속도는 뭐 급속도로 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당겨지고 있고 금리도 그 인상도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좋을 게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 인상이 계속 돼 버리면 가계부채도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소비가 좀 둔화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경기 침체에 또 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기업이죠. 기업들이 이번 2분기 때 실적을 어떻게 좀 나아졌지만 3분기,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기업들의 부채도 올라가요. 아니, 기업들이 부채를 상환하기 힘들어지고 도산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실적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과연 잘 나올 수 있을까? 잘 나오더라도 좀 이자를 내고 뭐 그런 걸 했을 때도 좀 건전한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게 물음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뒷받침해 주려면 소비가 좀 폭발적으로 잘 일어나야 되고 고용이 잘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고용 지표는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소비는 조금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아직 많이 받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을 좀 많이 경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나스닥 보시면 나스닥이 오늘 좀 이렇게 상승하는 것 같았죠. 불확실성 해소로 이렇게 상승하는 것 같이 했지만 오히려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술적 지표를 봤을 때도 여기를 넘지 못하는 거죠. 여기를 넘지 못하고 좀 이렇게 반등해 주는 것 같았지만 바로 빠진다. 그러니까 사실은 울트라 스텝이 아니었다고 해서 좀 이렇게 살짝 흐름에 이제 관망기가 나왔지만 바로 투심이 악화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세로 또 하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하방의 방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을 좀 이겨내 주려면 뭔가 재료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 중에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뭐 아니면 다음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로 좀 잡혔다라는 게 나올 수 있지만 일단 가장 크게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 이슈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재건주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해소가 돼줘서 시장 하방을 좀 받쳐줘야 된다. 뭔가 받쳐주지 않으면 힘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봐야죠. 그래서 이제 추천 한번 지수를 한번 보면요. 코스피 역시나 깨고 내려가고 있고요. 그죠? 이제 점점 고가를 낮추고 있죠. 낮추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여기가 이제 멈춤 자리 얘기 드렸죠. 2345포인트 멈춤 자리 얘기 드렸고 하루 잠깐 반등 나왔다 다시 이제 깨고 내려가죠.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데 어차피 2400을 넘어야 되고 그 나스닥이 11500 정도 넘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일단 바닥권 2294포인트 여기를 이탈하는가 여부가 또 중요하겠죠. 이탈한다 그러면 여기 추세치만큼 또 밑단이 이렇게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히려 좀 바닥이 잡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러니까 2200이 깨지는 것도 생각을 해야겠죠. 좀 중장기로는 어차피 하락 중에도 반등은 나오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반등은 나오고 여기서도 이렇게 반등은 나오니까 나올 수 있지만 결국은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좀 깊은 하락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기술적 지표로. 그래서 뭔가 그 코스피도 좀 상승 전환할 수 있는 뭔가 신호나 이런 것들이 포착돼야 되는 전혀 되고 있지 않죠. 예를 들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751포인트 얘기 드렸고 반등 자리 한번 체크했었고요. 반등 나왔지만 재차 내려왔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쌍바닥이 될 수 있지 않냐라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상승 전환돼 가지고 좀 수급 붙으면서 올라가 준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재료가 좀 부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리기에도 금리나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좀 올릴 만한 것들은 기술적 반등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재료가 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지수에 대한 그 경계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종목도 좀 볼 건데요. 종목을 보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종목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모든 종목이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바닥 매집 전문가고 바닥권에서 좋은 종목들을 소개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자 이제 보시면 16일 날로 한번 거슬러 가볼게요. 16일 날로 거슬러 가보면 9월 16일이죠. 16일 날 추천주들이 이제 이땐 대응 방법이었고 이때부터 AFW와 이런 것들 AFW 이제 추천드렸던 거예요. 이때 16일 날. 그 이제 지금 날짜인데 자, AFW가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죠? 급등을 하고 있죠. 장이 정말 뭐 같은데도 자, 요 날이죠. 요 날 추천했기 때문에 바닥권을 요렇게 지금 뭐 대충 그어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여기 자리를 체크한 것이고 다음날 바로 월요일 날 매수 기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틀 동안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 종목을 봐가지고 뭐 이렇게 정말 많은 상승이 나왔네요. 뭐 금액 대비 한 50% 가까운 수익이 나왔는데 이렇게 좀 종목을 공유 드리면서 수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하락장에도 뭔가 이런 종목을 선정해서 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니까 대단한 일이고 중요한데요. 근데 좀 고민이 되는 게 이렇게 자꾸 관심 종목을 공유하지만 다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19일 날도 보시면 이런 거 이제 한번 보긴 했지만 다 가면 좋겠죠. 다 가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해주신다. 뭐 정말 그 금액에 맞게끔 대응해 주신다라고 하면 사실 가능은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이 얘기 드릴게요. 자, DB 손해보험이 지금 금리 상승기에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수혜를 본다라는 얘기 드렸죠. 그래가지고 좀 관심을 갖자 했는데 별로 안 올라줬고 뭐 제주은행이나 이런 소형주들이 좀 많이 올라주는 모습이 보여줬어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갑자기 또 이제 FOMC 다가오니까 갑자기 이제 좀 한번 투매를 일으킨 구간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죠. 투매 일으키고 회복하는 건 참 중요하다. 그래서 58,600원이 되게 중요해 보여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58,600원이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58,600원이 사실 이거 어제 방송하려고 했는데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제 방송했으면 딱 오늘 매세 보여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아직 뭐 끝나지 않았으니까 58,600원이 이탈 안 한다 그러면 여기서 보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을 잘 따라가시고 하실 수 있으신 분이서 좀 힘들지 않을 자신 있다라신 분이 계시면 정말 마음껏 좀 관심 종목을 어떤 장애든 개별주적인 거를 체크해서 공유할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그렇게 대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괜히 안 좋은 장에 좀 이렇게 어려운 투자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커뮤니티 한번 찬반 투표를 남길 테니까 한번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한번 좀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제 AFW는 수익 실현 일단 축하드린다라는 얘기고 이제 바닥권에서 가져가는 사람이 영역이죠. 영역이고 그 금액적 분석을 보면 여기죠. 4,700원 여기가 저항 구간이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꼬리가 남는 게 맞고 지금은 좀 위에서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니까 좀그 수익 실현이 되셨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좀 수익 실현이 체크됐어야 된다. 하지만 이제 거래량이 참 좋게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눌림목 조정이나 봐야 됩니다. 눌림목 조정이나 접근할 수 있는 영역대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DB 손해보험 말씀드린 대로고요. 여기 이 금액대가 58,500원이 58,600원이 되게 중요해 보인다라는 얘기고 사실 좀 그 금액만도 있지만도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또 넘어가 줘야 됩니다. 넘어가 줘야 되고 여기 사봐가지고 여기를 넘어가는 거 체크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바닥은 여기가 안 깨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깨지면 다시 여기 일단 뭐 있고 뭐 기술적 지표로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번에 올라왔던 캔들을 좀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왔던 캔들 여기를 보고 여기 밑에 안 깨지면 좋겠다. 그래야 단기적으로 시세가 날 수 있다. 그리고 재료적으로도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SM이고요. SM도 분석됐으면 단타 자리 나옵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제가 얘기 드렸죠. 당연히 밀릴 자리다라고 얘기 드렸던 게 76,300원 정도. 이렇게 당연히 밀릴 수 있는 자리다라고 얘기 드렸고 이제 어제 보시면 거기를 돌파하는 캔들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저항대를 돌파하는, 이게 돌파 매매긴 하지만요. 돌파 매매긴 하지만 돌파 매매로 이 평단가를 깰 때, 76,300원을 깰 때 비로소 사볼 수 있는 거죠. 돌파 매매로서 돌파 매매 자리로 76,300원, 여기죠. 76,300원 여기죠. 여기를 15분 봉이지만 여기가 이제 돌파되고 안착될 때, 이럴 때 사볼 수 있는 것이고, 산 사람에 한해서 좀 보유하고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이 다음날 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단타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파 매매 자리 체크해 보시라는 거, 어떤 종목이든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가상 이렇게 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 의미가 있었고, 거래량이 나름 들어왔던 것들이 좀 받쳐줬고, 오늘은 이제 또 당연히 좀 그 캔들 트랩이 나오면서 매도가 나온 거죠. 지금은 또 안 좋아진 건데, 어제는 해볼 자리, 오늘은 팔 수 있는 자리가, 이런 단기 자리가 매매 자리에 나오니까 종목별로 똑같이 돌려보시면서 관심 좀 보실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 덕성 오늘 제가 커뮤니티 얘기 드렸죠. 커뮤니티에 오늘 단기 종목으로 관심 가지셔라 얘기 드렸고,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지지대 찾아서 해보십시오. 제 채널 많이 보신 분들에 한해서. 자, 보시면 제가 그냥 그어 놓은 건데요. 뭐 전 여기 금액대 해가지고 보면 오늘 저가 때 딱 여기 이평선 닿는 5,960원 정도가 도달합니다. 도달하고 단기 이렇게 슈팅이 나오죠. 단기 슈팅 8%. 그러니까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오늘 매수해 보시는데 한 10%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단기 자리가 나온다. 그래서 이유가 있든 없든 이게 세력이 만들어준 거를 좀 이렇게 그 세력이 이제 운전하고 딱 이렇게 흔들 때 동승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자리, 단타 자리 나온다. 그래서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오늘 사서 이제 단타 자리 나올 수 있는 거, 관심 종목 얘기 드렸던 거고, 종가가 마무리는 좋게 안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이제 새로운 것들 몇 개 갖고 와봤는데, 자,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주의를 좀 표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셀바스 AI라는 종목이고, 자, 6,600원 정도가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 딱 체크해놨죠. 6,600원. 그래서 장이 어떻든 6,600원 이탈 안 하면 좀 올라갈 수 있는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거래량도 돌아오면서 좀 중요한 자리를 돌파해줬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보는 바닥권에서 좀 포인트 있는 종목이죠. 셀바스 AI가 강한 거래량은 아니지만 올라와줬다라는 얘기고, 요렇게 이제 제가 추세를 예전에 이렇게 그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하락 추세죠. 장기 하락 추세로 가다가 여기서 이제 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추세를 이겨낸 거죠. 이게 추세를 이길 때도 거래량이 동반돼야 되거든요. 동반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요렇게 여기 안에서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돌파하고 박스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박스. 하락이 멈추는 박스가 전향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지금 자리가 더 중요한 게, 이 박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투매 구간이 어느 정도 나왔다. 투매 구간 나오고 밑구리 나오고, 여기서 좀 매물 정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자리고, 그렇다. 그 자리를 다시 거래량과 함께 올라왔다라는 금액이 중요한 거니까 6,600원 이탈 여부가 꼭 중요합니다. 이탈하면 뭐 아닌 거죠. 아닌 거를 지고 계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 다음 이제 K 옥션이고요. K 옥션도 정말 얘도 참 주가 보면은 참 그냥 신저가 영역입니다. 신저가 영역.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은데, 오늘 거래량이 물음표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되게 흔들고 안 좋고 뭐 하다가, 자 보시면 이렇게 잠깐 지워놓고요. 보시면 이렇게 계속 고가를 낮추고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거죠. 여기 기준봉이 될 수 있는 것도 깨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근데 오늘 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드디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윗꼬리가 남는 좀 캔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캔들이 나왔다. 그래서 단기적 보면 얘네처럼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할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번에 올라온 자리 6,000원 정도, 6,100원 정도가 이탈 안 하면 우상향으로 바뀔 수 있나 체크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꼬리 남는 자리입니다. 당연한 꼬리 남는 자리예요. 그죠? 여기가 저항 구간이고 꼬리 남는 자리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매물들을 소화해주는 매집 캔들이라면 여기 금액을 이탈하지 않고 좀 올라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6,000원 정도, 6,070원 이렇게 찍어놨는데, 보시면 6,050원 정도, 50원, 금액적으로도 6,050원 괜찮은데요. 6,050원 정도가 이탈 안 하면 K옥션, NFT 관련주였나요? NFT 관련주 이렇게 좀 시세가 날 땐 좀 강하게 놔주는, 좀 이렇게 이때도 보면 갭상승하고 바로 밀어내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죠.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방향을 돌려주는지 한번 저가 바닥 매집으로서 체크해 보자. 6,050원 정도 한번 보시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다음 이제 성창 오토텍이고요. 자동차 관련주죠. 자동차 부품 관련주고,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좀 많이 분석해 왔던 종목이고, 이때부터 이제 사실 봤죠. 와가지고 단기적 시세를 잠깐 이렇게 그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이때부터 이제 요 추세를 많이 봤는데, 요 추세 하락하고 나서 깨진 겁니다. 깨지고 나왔죠. 요 추세 이제 지워놓고 이제 좀 길게 보면요. 길게 보면 여기가 또 하나의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꼬리가 남는 건 당연하고 여기 정고점 꼬리도 당연하죠. 여기도 당연한 꼬리가 남는 자리죠. 꼬리가 남는 자리인데, 그럼에도 요것도 보시면 이렇게 좀 길게 보면 바닥권에서 이렇게 살짝 저가를 올려주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대를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흐름 방향 전환의 힘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자리는 이제 좀 밑골이 남고 밀릴 수 있는 자리고, 여기 금액대가 어떨까? 여기 아니면 추세까지 봐야 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금액 7,000원 초반, 그 다음에 추세 금액까지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가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가능하겠고, 자, 그렇지 않더라도 또 하나 자리는 있죠. 또 하나 자리가 뭡니까? 지금 저항을 받은 자리죠. 지금 저항을 받은 자리에 조금 안착해주고 좀 올라가 준다면, 올라가지고 또 해서 돌파 매매 자리,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를 깨고 내렸던 돌파 매매 가서 여기 한번 터치 다시 할 수 있겠죠. 터치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도 대응 전략 잡을 수 있습니다. 성창 오토텍. 다음 이제 마지막 남성이라는 종목이고요. 얘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 알고 있는데 시총은 좀 많이 작아요. 작으니까 주의하시고, 보시면 이 친구도 딱 이렇게 좀 차트 길게 보면요. 길게 보면 여기를 이렇게 오늘 거래량이 또 의미가 있었고, 여기가 되게 중요했던 바닥 구간이었죠. 2,100원대가 바닥 구간이었는데, 마찬가지로 2,100원 정도, 2,100원 정도 금액을 깨는 투매 자리가 나왔다라는 가정을 하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온 지금 자리가 의미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2,100원 보다는 여기를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냉정하게 봐서 2,100원 정도? 2,100원 정도가 이탈되는가 여부를 체크해 보는 게 좀 어떨까? 잠시만요.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장이 그러니까 충분히 밑단도, 그러니까 장에 따라 되게 달라지는 거예요. 장이 괜찮으면 지금 단만 열어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장의 여파에 따라서 좀 열어놓는 거죠. 보시면 2,080원 여기 정도까지 열어놓고 싶네요. 이 정도. 이 2,100원이겠죠?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2,100원이 안 하는 게 제일 좋네요. 2,100원을 안 하는 게 지표적으로 가장 좋다. 그래서 2,100원 이탈 여부 체크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돌려주는가. 그래서 이런 금액들을 설정해 드린 금액이 또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좀 기준을 잡고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게끔 매매를 짜보시는다는 포인트인 거죠. 바닥 매매 전문가로서. 그래서 바닥이라고 할지언정 원하는 금액이 깨지고 이탈할 때는 조금 이탈 나와야 된다라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시니까 이런 장에 이런 종목을 보는 것이 어울리는가라는 좀 걱정이 들어서 한번 염려 섞인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 커뮤니티상 찬반 투표해 주시고 출근 시간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부지런히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